변방 4도로부터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대권 주자까지 올라간 사람의 행로를 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의 실행력, 이재명의 돌파력 때문에 이재명이 오늘의 이재명이 있는 건데 그 오늘의 이재명이 없어졌어. 안 보여 지금. 여전히 기득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탄핵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기득권은 이미 박근혜 때 학습된 걸로 2달, 3달 뒤에 대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싸움과 동시에 대선전으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상대방을 응변해야 되는 이 진영이 대단히 어려운 두 개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이게 싸움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가져와 버리면 오히려 지금 반대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서 봐라 저거 자기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대통령 하려고 하는 모습 실제로 더 보여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엉터리지만 사실 3년 전부터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하냐고요. 정치는 물론이고 일반 공직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줬어요. 거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재명 싫은 사람들이 뭔가 이재명을 상대하는 에너지가 있어 이 사람한테. 다른 유약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윤석열은 뭔가 할 것 같았어. 위험하긴 하지만 적어도 현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현실에 불만 있는 중도 또는 그 양쪽에 어중간하게 진보든 보수든 있는 사람들마저도 윤석열의 행동력에 사실 플러스를 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건희도 보니까 어우 상당히 터프해. MBC에서 뭐 지각 끌다가 나간 이상한 그 녹취 그거 보니까 뭐 시원시원하고 뭐 노무현 좋아한다고 그러고 노무현 영화 보고 남편 울었다고 그러고 그런 면이 있어? 라면서 뭔가 날것의 그 생동감 이런 거 느낀 거예요. 마치 미국의 우파들이 트럼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흥미처럼.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반대하고 싶은데 뭔가 할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변방 4도로부터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대권 주자까지 올라간 사람의 행로를 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의 실행력, 이재명의 돌파력 때문에 이재명이 오늘의 이재명이 있는 건데 그 오늘의 이재명이 없어졌어. 안 보여 지금. 뭔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의 당수로서의 제한된 입장도 있겠지만 이재명도 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나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도 그리고 뭔가 아젠다 세팅, 뭐 4대 개혁, 뭐 문재인 때 못했는데 하겠다 뭐 이러면서 당장 지금 윤석열 카르텔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는 조선일보 등에 대한 언론개혁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과거에는 하시다가 지금 안 하니까 어디 갔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표님이 어디 계시지? 약간 이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중도포비아. 중도층을 어쨌든 이제 설득해내는 것이 대선의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서두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력은 중도가 무언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행동을 취할 때 지지세로 돌아섰어요. 가만히 움직임이 없는 주자에 대해서는 응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이해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이 움직일 때 중도도 함께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역풍이라고 여태까지 발목을 잡았던 세력들이 적어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지만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민주당이 조용할 때 보면 소위 말하면 그 구수박 또는 그 민주당 내에 그 잔존 수박들의 발언력이 커질 때 이재명 대표가 조용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외부에서도 지금 뭐 김경수 지사든 뭐 박모 씨, 김모 부겸 씨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또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들이 노리는 것이고 그럴 비밀을 좀 주고 있다.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되겠다. 지금. 자, 오히려 치고 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저는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태만하게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정 판결 나오려면 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탄핵인데 탄핵의 결과도 저는 인용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재 재판을 참여하는 것 보면 거의 오락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 시민 국민의 주권 정당에서 저렇게 헌법을 능멸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결과를 받아들일 별 의사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저들은 선거전이 시작이 된 것이고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이 되더라도 지금 2개월이고 그 2개월 지나면은 지금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대단히 시간이 집권해서도 개혁하기 어렵지만 지금 선거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벌써 집권 플랜과 향후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탄핵 때까지 셔터마우스가 가만히 있다?
저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대단히 지금 낙관적으로 보면서 절차를 기다리면서 안정감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준비하는 건 준비가 아니죠. 네. 국민들이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를 기대를 창출하면서 희망을 공유하는 게 정치 과정이고 그래야만 중도도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당당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집권 이후에 실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뭔가 집권 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집권을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권 시작하기 전에 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초반에 인수위 과정 보면서 이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전부터 기세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탄핵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사회 대기업도 가능한데 윤석열의 기득권의 실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이 윤석열 혼자만의 윤석열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 세력에다가 그다음에 재벌 세력, 그다음 검찰 기득권 세력에다가 족벌 언론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또 관료 체제 이런 것들이 총화가 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얼굴마담을 갈아 끼고 집권에 성공한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하나 교체하려고 탄핵 국면에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사범을 키워낸 공범자로서의 현재 정권에 대한 실체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참여에 의한 이제 집권 전략, 집권 플랜이 나와야 하고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그 순간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60일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버리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좀 드러내놓고 국민 참여형 집권 전략을 좀 세우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른바 그 촛불 혁명 세력, 네. 빛의 혁명 세력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처럼 촛불 세력들이 애써서 탄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대선 과정 그리고 이후에는 촛불 세력이 그냥 조용히 일사불란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상으로 복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 촛불의 에너지가 촛불혁명을 자임한 정권에 의해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지금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실제로 윤석열 내란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자 봐라 언론들이 이렇게 내란 세력과 동조 또는 한 몸이다. 자 봐라 지금 뭐 기재부 관료들 봐라 그리고 검찰 봐라 자 뭐 재벌들 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저런 부분까지도 극복해 내야만 탄핵을 통한 정권의 청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조용하다는 게 저의 핵심 요지입니다.